당신이 장례식장 사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2024년 고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980명, 연간 35만 8천 명.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당신은 웃으며 통장을 확인할 겁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수요가 늘면 공급자는 이익을 봅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장례 산업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고객은 넘쳐나는데 사업자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이 16년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연간 500건 이상의 장례를 치르던 곳이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수요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죽음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는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망할 수 없는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망자는 역대 최고인데 왜 장례식장은 문을 닫는 걸까요? 오늘은 이 기묘한 역설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무엇으로 돈을 벌까요? 당신은 아마도 빈소 대여료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당연합니다. 장례식장이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정체는 식당이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빈소 대여료 하루 50만 원에서 100만 원, 3일장 기준으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이제 음식 매출을 봅시다. 과거 장례 한 건당 조문객은 평균 150명이었습니다. 1인당 음식값은 2만 원에서 3만 원. 150명 곱하기 3만 원은 4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술과 음료를 더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보이십니까? 빈소 대여료 300만 원, 음식 매출 500만 원. 장례식장이 아니라 육개장 식당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업계에서 말하는 육개장 장사의 실체입니다. 국정감사 자료는 더 충격적입니다. 당시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이익률 82%.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가 18만 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에 판다는 뜻입니다. 슬픔을 파는 곳에서 이런 장사가 가능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3년간 장례식장에서만 60억 원을 벌었습니다. 충남대병원은 77억 원입니다. 전북대병원의 마진율은 54%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329만 원짜리 수의를 507만 원에 팔았습니다. 대학병원이 장례식장으로 수십억을 버는 나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상조업체가 고객을 소개하면 장례식장은 40%에서 50%의 수수료를 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출의 절반을 중개 수수료로 주고도 남는 장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남았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업계 관계자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사업은 망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요. 경기 불황에도 죽음은 미룰 수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비즈니스 모델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계속 온다는 전제. 바로 이 전제가 무너지면서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정부는 장례식장에도 거리 두기를 적용했습니다. 조문객 수가 제한됐습니다. 당시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문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0명 오던 조문객이 3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습니다. 가족 10명만 모이는 장례도 흔해졌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제 와도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죠? 코로나는 끝났는데 말입니다.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에게 조문을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강제된 부재가 선택적 부재로 바뀐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평균 가구 원수는 4.5명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2.3명입니다. 정확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가족이 핵가족이 1인 가구로 변했습니다. 조문 올 친척 자체가 증발한 겁니다. 조카가 100명이던 시대에서 조카가 2명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망의 변화입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SNS에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올 만큼 가까운 사람은 몇 명일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부고를 보냅니다. 과거에는 장례식장에 직접 갔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조의금을 보냅니다. 조의금 보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터치 몇 번이면 조문이 끝납니다. 편리한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의 대가로 무엇을 잃었을까요? 세 번째, 시간의 경제학입니다. 장례식장이 지방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왕복 5시간, 회사 반차 또는 휴가, 교통비 10만 원, 여기에 기회비용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현대인은 계산합니다. 조의금 5만 원대 시간 비용 더하기, 교통비 더하기 기회비용.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결론은 명확합니다. 비대면 조의가 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가요? 숫자로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합리성을 따지는 게 옳은 걸까요? 네 번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응답은 40%대였습니다. 절반이 안 됩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직접 가지 않아도 진심은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이 없는 진심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조문객 150명이 30명으로 정확히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음식 매출 5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역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빈소 대여료는 그대로입니다. 300만 원. 인건비는 그대로입니다. 임대료도 그대로입니다. 유틸리티 비용도 그대로입니다. 수익만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여기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최고인데 장례식장의 수익은 역대 최저입니다. 고객은 넘쳐나는데 돈은 벌지 못합니다. 장례식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위는 살아있지만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않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습니다. 무빈소 장례. 말 그대로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습니다. 조문객도 받지 않습니다. 가족만 모여서 조용히 입관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화장장으로 갑니다. 3일장도 없고 조문도 없고 음식도 없고 육개장도 없습니다. 비용을 비교하겠습니다. 전통 장례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무빈소 장례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고인에 대한 예의도 10분의 1로 줄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진심 어린 추모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상조업체 대표의 증언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100건 중 1건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10건 중 3건입니다. 30배 증가한 겁니다.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2천만 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2천만 원이 있습니까? 둘째, 철학적 이유입니다. 경기 안산의 50대 여성, 어머니의 장례를 무빈소로 치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는 사람도 없는데 빈소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가족끼리 조용히 마지막을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틀렸습니까? 형식을 거부하는 것이 불효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는 효도일까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의 비판입니다. 빈소가 없으면 장례가 아니라 시신 처리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빈소가 있으면 그게 진짜 장례입니까? 수백 명이 와서 육개장을 먹고 가면 그게 진정한 추모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을 봅시다. 선택조차 할 수 없는 죽음, 직장, 한자로 고들직, 장사 지낼 장, 장례 절차 없이 바로 시신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9년 434명, 2022년 1,102명, 3년 만에 2.5배입니다. 하루에 3명이 무연고로 죽는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중 상당수가 진짜 연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신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여기 끔찍한 역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고독사 통계는 더 암울합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전년 대비 7.2% 증가,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고독사 사망자의 81.7%가 남성입니다. 50대와 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합니다. 은퇴하고 이혼하고 자녀와 멀어지고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입니다. 누가 시신을 발견하나요?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집주인이나 경비원 같은 외부인이 43.1%입니다. 가족이 발견한 경우는 26.6%에 불과합니다. 월세가 밀리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발견되는 겁니다.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삽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외롭게 죽습니다. 의학은 발전했는데 인간관계는 퇴보했습니다. 혼자 살고 혼자 죽고 장례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대편을 봅시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짜리 장례가 있습니다. 당신은 놀랄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런 돈을 씁니까? 하지만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강남, 분당의 프리미엄 장례식장, 호텔급 시설, 개인 전용 빈소, 한정식 코스 요리, 육개장은 없습니다. 발레 파킹, 전담 코디네이터, 고인 일대기 영상 제작, 비용은 일반 장례의 5배에서 10배입니다. 재벌가, 대기업 임원, 전문직 종사자, 이들에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품격이 중요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200만 원도 없어서 무빈소로 조용히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1억 원을 들여서 성대하게 보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장례가 비슷했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3일장, 조문객 100명에서 150명, 육개장과 막걸리, 이 중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쪽 끝은 200만 원 무빈소 장례, 다른 쪽 끝은 1억 원 프리미엄 장례. 그 사이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장례식장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이 없습니다. 발레 파킹을 할 주차장도 한정식을 만들 주방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빈소만 받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것이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이 16년 만에 문을 닫은 진짜 이유입니다. 고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객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전통 장례식장이 무너지는 동안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스테크, 죽음과 기술의 결합,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현상인데 바로 그 죽음이 지금 가장 혁신적인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AI 추모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딥브레인 AI, 리메모리, 고인의 사진 한 장과 10초 음성 녹음, 이것만으로 AI가 고인을 복원합니다. 영상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가족에게 말합니다. 생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미안하다,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 서비스는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결혼식,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AI로 복원되어 딸에게 축사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기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는데 축사를 합니다.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위로일까요? 아니면 잔인한 환상일까요? 국내 최대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는 이 서비스를 상조 상품에 포함시켰습니다. 장례와 AI가 결합했습니다. 디지털 추모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헌화하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 못 가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성묘하면 됩니다. 편리한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성묘가 진짜 성묘일까요? 논란도 있습니다. AI로 고인과 계속 대화하면 슬픔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고인이 생전에 이런 서비스에 동의했을까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데스테크는 장례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추모의 방식을 확장하는 겁니다. 좋은가 나쁜가는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한국의 화장률은 93.8%입니다. 30년 전에는 20%도 안 됐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전환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환경 문제. 항구를 화장하면 160kg에서 20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서울 부산 왕복 2회 운전과 같은 양입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화장은 땅을 쓰지 않아서 친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해외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분 해장, 물로 시신을 분해. 약 6시간이면 뼈를 제외하고 모두 분해됩니다. 화장보다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이 적습니다. 영국에서 202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퇴비장, 시신을 흙으로 만드는 방법. 8주에서 12주 후 한 줌의 흙이 됩니다. 그 흙으로 나무를 심습니다. 고인이 나무가 되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2019년 합법화됐습니다. 버섯관, 네덜란드 루프 바이오텍이 개발했습니다. 버섯 뿌리로 만든 관, 매장 후 45일 만에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나무관은 썩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버섯관은 한 달 반입니다. 2025년 6월 미국 메인주에서 첫 매장이 진행됐습니다. 한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3분장 합법화,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상의 묘자리가 중요했습니다. 좋은 명당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금은 묘 자체가 없습니다. 유골을 바다에 뿌립니다. 조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화장 후 납골당만이 정답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첫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프리미엄 장례는 더 고급화될 것입니다. 미니멀 장례는 더 간소화될 것입니다. 중간은 계속 비어갈 것입니다. 제주대 병원처럼 문 닫는 장례식장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고객은 넘쳐나는데 장례식장은 줄어드는 역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기술은 모든 단계에 침투할 것입니다. 부고 알림부터 조의금 전달, 추모 영상 제작, 온라인 추모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AI가 조문까지 대신할지도 모릅니다. 편리한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 장래의 의미가 재정의 될 것입니다. 과거는 공동체의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현재는 개인화된 추모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보냅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선택의 다양화입니다. 전통 장례도 선택, 무빈소도 선택, AI 추모도 선택, 버섯관도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장례 문화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절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일까요? 조용히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는 것은 추모가 아닐까요? 2천만 원을 쓰는 게 효도이고 200만 원을 쓰는 건 불효일까요?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장래가 간소해지면서 오히려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형식이 사라지면서 진심이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반대일까요? 형식이 없어지면서 예의마저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일까요? 마음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최고입니다. 장례식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넘쳐나는데 사업자는 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문객이 줄었습니다. 무빈소 장례가 늘었습니다. 호독사가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과 미니멀로 1억 원짜리 장례와 200만 원짜리 장례가 공존합니다. 같은 죽음인데 50배 차이가 납니다.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데스테크와 친환경 장례. AI가 죽은 사람을 복원하고 버섯이 시신을 분해합니다.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의 폐쇄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전체 산업의 재편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 마지막 역설이 있습니다. 죽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대하는 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대로인데 장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조 산업을 다룹니다. 500만 명이 상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매달 돈을 냅니다.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를 겁니다. 그런데 상조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실제로 가입자 10명 중 4명은 보상금의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죽음을 대비해서 돈을 냈는데 정작 죽음 앞에서 돈이 없습니다. 상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상조에 가입하셨습니까? 그 회사가 안전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낸 돈이 정말 돌아올까요?
다음 영상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